저는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 포럼 상임 대표를 맡고 있고요. 부산교대의 교수로서 정년 퇴임한 지 2년 됐고 명예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말을 일을 하고 있는데 요새 최근에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철학은 그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건데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매몰되지 않으니까 일단 떨어진 교육 철학이 다시 대상에 대한 애착, 대상으로 다시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철학은 현실과 불가피하게 맞물려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아이디얼리즘과 리얼리즘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 보통 철학자들은 리얼리즘보다는 아이디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념론이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아이디얼리즘은 리얼리즘에 바탕을 둬야 된다 하는 면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은 자연스럽게 교육 철학의 기본 철학이기도 하고요. 근데 결정적 계기는 제가 혁신교육지구 운동을 평가단장으로서 서울에서 심사를 했는데 혁신학교 운동이 발전하면서 혁신교육지구 운동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운동의 연장선에서 혁신지구 운동이 벌어졌는데 심사를 하는데 주부들, 학부모들하고 공무원들 간하고 마찰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언쟁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만 강조하다 보니까 학부모로서는 그 자기 겪은 학교에 대한 불신 때문에 거품을 물고 또 공무원들이나 장학사들은 방어적으로 입장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경험만 강조하는데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것을 좀 더 하회해서 공존하는데 그럼 어떻게 했냐?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천적인 교육학자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의 동행 어떠냐? 마을 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움직이느냐? 국내는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 세계 동행과 전망이라는 이런 책을 제가 연구하게 된 거죠. 이런 연구하면서 나아가서 이거는 또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모임을 발달하겠다. 그래서 마을 교육도 포럼을 만들어서 젊은 학자들, 소장학자들이 일을 하게 하고 또 지역의 활동가들을 결합시켜서 전국 순회하면서 포럼을 하고 그렇길래 박차는데 요새 너무 바쁘네요. 예. 리얼리즘의 현실이 이럴티가 바로 마을이고 지역사회이고 너무 멀리 있는 마을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반경에 있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반경 울타리 속에서의 활동 근거가 삼아야지 그게 서식지가 되잖아요. 마치 물고기가 서식지듯이 우리가 그 서식지에서 활동하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이 그런 면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활동하도록 만들어 드는 게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사실은 근대화되면 될수록 현대화되면 될수록 소외되고 격리되고 그거는 근대화의 불가피한 요소라고 봐요. 그 봉건 시대로부터 중세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지식을 통해서 계몽을 해서 새로운 사회를 냈가니까 뭐 기술로 발달해야 되니까요. 이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학교가 지역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지역으로 분리되니까 학교는 결국은 소외되고 간접적 지식만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 상실이 됐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분리된 학교를 공동체하고 결합시키는 복원시키는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더욱더 30년부터 밀어붙인 경쟁 만능주의적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밀어붙이면서 학교는 더욱더 지역으로 물려지고 전부 다 소시민화되고 개인적인 이기심만 채우게 되니까 학교의 본래적 기능은 다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의 그 위기 속에서 혁신학교가 탄생됐고 그러나 학교는 학교만의 혁신이 아니라 학교가 살고 있는 동토의 섬이 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섬을 회복하는 문제에서 마을 공동체 운동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어떤 그 공동체 의미라고 하는 것이 뭐 학자에 의하면 99개나 있다고 그래요. 참 뭐 소속감도 있어야 되고 연대감도 있어야 되고 동질성도 있어야 되고 서로 차이도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소속감, 연대감, 뭐 동질성, 그리고 간용, 차이
뭐 배타성 극복하는 포용 문제, 이 다양한 가치들을 복원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존재, 유적인 존재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을과 학교가 그 기능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지금 운동은 마을 교육 공동체는 그전에는 지역사회 교육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지역사회 교육 운동인데 그 지역사회 교육 운동이 사실은 영어로는 뭐 커뮤니티 에듀케이션 무브먼트인데 지역사회 교육 운동인데 그동안에 우리 익숙하다 알다시피 박정희 시대 때의 새마을 운동으로 해서 주로 원래는 간 주도가 아닌데 마을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박정희 정권에서 그런 간 주도로 옮겨가는 바람에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이 사실은 소멸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민의 자발적인 에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풀뿌리 운동으로 이제 상승되면서 중간 교육청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결합돼서 위로부터의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과 아래로부터 풀뿌리 운동과 결합되는 이런 어떤 중간 형태이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맹아적인 것 같아요. 그 맹아를 형성하는 데 저는 존 듀이가 학교를 맹아적 학교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실험 정신을 발휘하는 면에서 학교 실험은 혁신학교로 되고 마을의 실험은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 마을 학교 운동 이렇게 지금 초기 형성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세계사적으로 말하면 학교의 르네상스가 혁신학교 운동이 된다면 마을 교육 공동체는 마을의 르네상스, 지역사회의 르네상스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마을로 가는 것, 마을에서 학교로 가는 게 참 성벽이 높아요. 벽이 두꺼워요. 그리고 학교 교사는 학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마을로 분리된 학교가 다시 주축하기 쉽지 않죠. 왜? 마을을 분리시켜서 학교에서는 주로 국가 단위로 이루어졌고 국가 형성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산업 여건을 위해서 국가 주도로 학교 되다 보니까 마을을 잃어버리니까 교사들도 많이 국가에 종속돼 있고 국가 공무원이고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지식 산업화의 일꾼으로 키워냈기 때문에 마을로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 면에서 학교 교사의 변신이 요구되고 또 마을 운동은 현실적으로 전국이 흩어져 있는데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서울로 올라오니까 서울의 노예가 되고 서울공화국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식민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민화를 극복하기 면에서 마을 자체에서 학교를 복원시켜야 되는 대학 서의라도 그렇고 이런 모든 문제가 얽혀 있어서 사교육비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마을 자체에서 학교에 요구하는 바가 많은데 학교가 벽이 너무 울타리가 너무 두터워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학부모의 불만, 주민의 불만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 만만치 않은 그 벽을 국가에서 풀어줘야 될 과제가 좀 있는데 국가가 그 과제를 하는데 좀 더 속도가 좀 붙지 않는 그런 과제가 있네요. 지금. 학교가 마을로 가는 거는 마을 교육과정, 뭐 지리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국어라든가 이 모든 교과 내용이 전부 다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의 역사도 있고 주민의 역사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고창을 갔는데 고창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의 역사를 배우지 고창의 역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분리된 고창 학생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마을 교육 과정에 지리가 지역사도 들어가고 국가 역사도 들어가고 또 이제는 국가주의 시대에서 세계사가 열렸기 때문에 세계사 속에 한국사도 배워야 되고 남북 통일의 관점도 배워야 되고 동아시아 역사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일국가 중심이 아니라 다국가 중심으로 가야 되고 마을 연방 체제로 간다면 마을의 역사, 지역의 역사를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면에서 지리교과, 역사교과, 국어조사 이런 것들 역할이 아주 커져간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요새 마을 공화국이라는 말을 많이 요새 쓰는데요. 이제 마을 형성을 해 마을이 이제 기초 단위잖아요. 마을 기초 단위의 마을 안에 중심 단위는 역시 학교도 있지만 그 전에 또 가정이 있단 말이죠. 가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을이 변할 수가 없고 또 가정이 변하지 않으면 학교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생은 어디에 다녀요? 집에 있고 학교에 있고 마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의 변화는 온 마을이 필요한 거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학교가 마을이 학교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로나컬이라는 말이 글로벌, 내셔널, 로컬, 그러니까 국가 중심에서도 근대 공교육은 내셔널 중심, 중간에 있는 네이션만 중심이고 국가만 중심이었고 국민국가, 국민 형성을 위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다문화 교육도 있고 세계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셔널을 넘어서서 글로벌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세계 시민 교육이 있는 거죠. 이제 세계성을 회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주도 시대니까 이제 마을을 잃어버렸고 로컬 잃어버리니까 마을도 쳐야 되니까 국가가 글로벌과 로컬을 중지해야 되는 중간 매개체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가 과제는 지금 아주 중차된 과제가 있고 특히 촛불 정권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방역에 성공했기 때문에 세계화의 과제 외에도 실현해야 되고 로컬 과제도 해야 되고 농촌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당히 중체대한 세계사적 과제가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을에 이제 쭉 살다 보니까 주로 마을을 변화시키고 참 쉽지 않아요. 주로 마을이라고 하는 게 주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다음에 주로 잠자는 곳인데 이 잠자는 곳이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제가 요새 정년팀하고 보니까 동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잘 어울린단 말입니다. 이제 요새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이제 인사하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그런 면에서 장수하는 마을에는 오래 장수하는 마을에는 들락거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고 하는데 아파트에서도 들락거리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지네가 장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왔다갔다 다니면서 인사하지 않는다면 긴장되니까 이게 다 피말리는 것이고 긴장하고 피해자 가해자가 되니까요. 그러면서 아파트에 새로운 맹아적 공동체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을을 시민화시키고 마을 자치학에서 책 읽는 모임, 마을의 문화적 활동 그리고 같이 지역 문화. 우리 동네에서는 독립운동하는 묘가 많아요. 남쪽에서는 저 아파트가 많지만 우리 북쪽에서는 주로 독립운동한 사람이 오지에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그 독립운동한 사람의 그 뭐가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을 주민이 진짜 마을을 해보기 위해서는 동네에 묘소를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마을 둘레길도 제가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좀 작은 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과제가 많은데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의료 방역은 성공하고 방역 속에 세계적인 시민에서 국경 개방 이런 것도 나름대로 세계 시민적인 의식에서 글로벌리즘도 잘 실행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마지막 남은 이 그린 뉴딜과 관계에서 이 생태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농촌적인 접근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가주의적인 의지에 있다 보니까 교육이 여전하게 계층 상승의 도구, 학력 신장의 도구이다 보니까 도구적 이성에 머물러 있어서 이번에 뭐 고3 문제도 있고 입시 문제 있고 수능 문제가 있는데 학교 등교를 저학년이 문제가 해야 되는데 고3을 걱정해야 되고 수능을 위해서 모든 학교가 존재하는 것처럼 돼서 과연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학교에 대해서 미래 교육에 대해 상황이 있나? 이 미래 교육이 주로 기술적인 이런 그 뭐랄까 공학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원격 교육이라든가 이게 디지털로만 접근하는데 디지털이 노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기술 공학적인 그것만 접근하게 되면 저는 좀 위험하지 않겠는가. 우리 좀 새로운 미국의 바이든이 기후 문제로 해서 참 천만다행이고 해서 생태적인 문제로 전환됐지만 우리는 아직 좀 더 기술공학적인 패러다임이 너무 갇혀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100년 전에 기술적 근대화를 내세웠던 근대화 개화 세력과 정신적 근대화를 내세웠던 동학파, 개혁파들의 갈등을 또 재현하는 거 아니겠는가. 100년 전인 지금 지났으면 기술적 근대화를 세웠던 개화파와 일본은 완전히 기술적 근대화 성공해서 우리를 식민화시켰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은 나름대로 기술적 근대화를 좀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적 근대화, 문화적 근대화,
이 교양 있는 시민이 탄생해야 된다는 면에서 인문학적인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기술적 근대화를 세웠던 개화파들의 그분들과 동학파들의 싸움을 또 재현하는 것 같은, 어느 한쪽으로 서는 것 같은 그런 면에서 그린 뉴딜이 없는 디지털 뉴딜로 가는 것지 않는가. 물론 명칭은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면서 그린 뉴딜 내용을 좀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언어적인 수사만 있지 실제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농촌 뉴딜도 필요한데 보면 내용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대학 체제가 개편되지 않으면, 대학 서열화가 개편되지 않으면 이 미래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대학 체제 개편할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서울 오르지 말고 지역에 한국 1대학, 2대학, 부산대학이 서울 2대학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경북대학도 옛날에 명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대학 3대학 돼서 지금 줌으로 좀 수업도 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전국시키는 새로운 체제에서 미래교육이 바로 그게 미래교육인데 지금 그런 구성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고 지지하지만 새로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저는 교육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교육부 장관도 내가 잘 알고 다 알지만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미래교육 사업으로 하는 거에 발상은 좋다. 교육자치단체나 교육청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가졌는데 다만 그 밀고 가는 철학이나 비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붕 떠 있다 하는 면에서 빨리 궤도 수정해서 K 방역이듯이 K 교육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 K 돌봄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돌봄하는 사람들이 이제 파업하는 것도 돌봄 정책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래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지 비용이 다 떨어지고 세금 다 떨어지면 상당히 우리에게 위기가 올 거다 하는 측면에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1995년도 5.3일 교육계획 때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때 새로운 문명이라 말 썼어요. 그때 새로운 문명이 와도 그때 새로운 문명은 신자유적인 새로운 문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30년 육박했는데 지금은 4차 혁명이라 해도 4차 혁명이 온 것 같지 않았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4차 혁명이 실제로 왔잖아요. 줌도 오고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줌을 수업한단 말입니다. 이 건강한 역할도 있어요. 한계도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 시기에 왔을 때 그러면 지금 무슨 혁명이 돼야 되느냐? 코로나 시기에. 저는 생태적인 문명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인 교육혁명에서 이제 코로나 계기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또는 생태학적인 문명혁명이 올 때가 온 거죠. 그게 학교 역할을 해야 되고 대학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중단 기로선이 있는데 좀 그 역할을 문명사적인 거를 거대한 기획을 못한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르네상스가 뭐예요? 흑사병에서 흑사병을 통해서 지새끼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을 막 흙을 파니까 그래서 건축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르네상스가 나왔고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목소리가 죽고 신부의 목소리가 죽고 인간의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300~400년 이후 지나가지고 지금 이 자연이 우리에게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을 너무 개발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3~4년 개발한 것이 금방 살아날 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수없는 변종이 생기가지고 울거린단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연, 생태를 극복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야말로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전개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촛불혁명도 성공했고 여건이 좋은데 그리고 국제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모범골을 했잖아요. 이런 시기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중세 시대에 신의 시대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인간의 시대가 과학 시대. 이제 인간이 너무 넘쳤어. 그리고 과학이 너무 넘쳤어. 그러니까 자연이 파괴됐어. 마을이 파괴됐어요. 학교가 죽었어요. 이 죽어 있는 생태성을 회복하는 중대한 시기에서 지금 제2의 르네상스가 됐다. 그래서 제2의 르네상스는 바로 생태적인 문명 전환은 중대한 전환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리더십이나 세계관이 바꿔야 된다. 세계관을 바꿔야 되고 정신도 바꿔야 되고 사고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중요한 하늘이 준 선물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몸은 좀 늙었습니다만은 마음은 청춘인데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살고 싶은데요. 청년으로 산다는 게 뭘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더
급진적으로 표현하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혁명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한 기술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문명사적 대전환이 왔는데 중세가 근대에 도달했고 근대가 포스트 모던이 왔고 제4차 혁명이 왔고 코로나 시대가 진짜 재혁명이 왔는데 새로운 문명사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 문명사의 정리 속에서 단순한 작은 시민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고 생태적인 시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생태적 시민이 되는 데 내가 준비돼야 되고 또 나는 여러 사람을 함께 또 이끌어가야 될 그런 지도적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건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 된다. 새로운 시대의 전망을 가지려면 사상을 있어야 된다. 기존의 질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사상의 준비, 책을 읽어야 되죠. 책을 읽어야 전망이 보인다. 로고스가 준비돼야 된다. 말씀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생각도 조직이 있어야 된다. 조직이 없으면 안 돼요. 군대도 조직이 있듯이 동학도 여러 가지 직당서가 필요하듯이 여러 조직이 있어야 돼. 전국적인 조직이 있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조직 속에서는 하나의 울타리라고 한다면 울타리에 있으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사업을 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지 새로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 그 문명사적 전환을 위해서 이 3가지 필요하다. 근데 마지막 하나 더.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없으면 책을 사볼 수도 없을 것이고 조직을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을 못 만난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사람을 올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도둑질하지 않는 면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혁명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상의 준비, 조직의 준비, 사람의 준비, 돈의 준비 4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면에서 나부터 혁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민주화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민주화를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민주화라는 게 다른 사람을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민주화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하잖아요. 국가를 혁명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를 혁명시키는 데 있어서 제도 혁명을 많이 했는데 그 제도 변화 속에 자신을 변화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변화가 안 하고 세상의 변화하고 제도가 변화되면 제도가 타락할 것 같아요. 저는 반동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남을 가리키려고 그래요. 본인은 변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대부분이 가정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마을의 운동을 거의 안 해요. 주로 거리 운동을 강장에서만 나가요. 이래 되면 강장은 히틀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강장에 빠시즘이 있어요. 대중 선동이 돼요. 그런 면에서 강장의 민주주의가 가정의 민주주의로 가야 되고 마을 민주주의로 가야 되고 직장 민주주의로 가야 되고 하는 면에서 운동의 대변화가 요구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새로운 혁명가 되기 위해서 남을 혁명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혁명하겠다. 제가 혁신 활동하는 거 보면 책 안 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활동하면 할수록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리드해야 되네요. 책이란 거는 지도책 같아. 로드맵이야. 그럼 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도가 어디 있어요? 책밖에 없잖아요. 그럼 과거로부터 찾아야 돼요. 미래는 가까워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가까워 있는 미래는 길이 없어요. 왜? 그게 새 길이기 때문에. 늘 가던 길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새로운 길이야. 그러면 새로운 길을 알려면 과거의 길을 찾아야 돼. 과거의 길은 어떻게 돼요? 인류 문화 유산을 하든. 그러면 책밖에 없어요. 그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불필요한 마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책을 알리는데 학습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혁신학교 운동이 잘 되는 데는 책을 많이 하는 학교는 학습 동아리 있는 학교가 있는데 책 안 읽는 학교는 지금 거의 다 사양화되고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마지막 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 지원 조직이 요새 많이 뜨고 있는데 이 교육자치와 일반 자치가 분할되면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통합하기 어렵고 그래서 중간 지역이 하는데 이 중간 지역도 교육청이 중간 지역을 하는 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데도 있고 또 외딴 별개에 가지고 있는데 각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이게 개인의 헌신성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갈등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가 통합되는 게 바르지만 그러지 않는 장벽 속에서 서로 중간 조직이 만들어서 사업을 공유하고
그리고 차이 나는 걸 반영하면서 네트워킹을 많이 해서 중간 조직 네트워킹을 잘 해가지고 서로 호흡하면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끌고 가고 혁신 교육의 미래를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전망을 잃는 그런 인내심이 요구되는 것 같아. 유토피아는 저 멀리 있는 것지만 가깝게 있도록 하는 것은 리얼 유토피아, 현실적 유토피아를 위해서 유토피아를 땡겨야 된다. 그 유토피아를 땡기기 위해서는 꿈을 가지듯이 이상사회를 꿈꾸고 있는 다 유토피아의 혁명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